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금이 4월 27일 아침 10시를 넘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정은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는 장면을 아주 고통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기자의 의무로서 본 것이죠. 김정은이는 가게가 6.25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 김일성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핵 개발을 한 집안의 종손이죠. 동시에 형을 공개적으로 암살한 테러 집단의 수괴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나치 이상의 반인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유엔 총회가 그렇게 해서 안보리에 지금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사자입니다. 요약하면은 전쟁 범죄자, 반인류 범죄자, 그리고 테러 집단의 수괴의 자격을 가진 김정은이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웃으면서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나중에 김정은과 앉은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음으로써 군사분계선이 분단의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전쟁 범죄자가 평화의 사도로 성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의장대를 불러와가지고 전쟁 범죄자, 천안함 폭침 지령자인 김정은에게 경례를 붙이고 예우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은은 건방지게도 경례를 받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현장은 정치 쇼의 무대로서는 그럴듯했지만은 북핵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북한의 인권 탄압을 해소한다든지 하는 것하고는 동떨어진 어디 꿈결 같은 그런 장면들만 이어갔습니다. 국가가 분별력을 잃고 국군이 주적 개념을 상실하고 그리하여 국군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족이란 미명으로 국가를 파괴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회담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방해가 될 것인지 오늘 회담 합의문이 나오면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와 민족은 다릅니다. 국가는 민족보다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민족인데도 분단 상태에서 갈라서 대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념은 민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국가는 이념 공동체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우리 민족끼리 뭘 하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민족끼리. 그 말에는 비수가 숨어 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김일성 민족입니다. 또 김일성에 충성하는 민족입니다. 그런 남한의 그런 분자들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통일하고 핵 문제 해결하겠다. 이런 기조입니다. 오늘 출근할 때 보니까 민노총에서 우리 민족끼리 뭐뭐 하자 하는 플래카드를 붙여놨더라고요. 우리 민족끼리? 그 민족이 누구냐? 북한의 민족 개념을 그대로 도입하면은 그 민족은 민족 반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 오손도손 통일하자, 핵문제 해결하자. 그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희한한 장면, 국가가 무너지고 판단력과 분별력과 선악 구분력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글 하나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2000년 6월에 김대중, 김정일 회담이 이루어졌을 때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걸 데자뷰라 그러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기시감이라고 합니다. 이미 본 느낌이 든다. 여러분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볼 때마다 한국의 언론은 당장 핵 문제 해결되고 우리 민족끼리 마음을 합쳐서 손에 손잡고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환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기에 앞장선 게 KBS, MBC 같은 이런 이른바 공영방송이죠.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최면시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곧 원위치해가지고 냉전 대치 긴장 상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 속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북한에 6번 정도 속았습니다. 북한이 1991년에 핵 포기하겠다고 약속했고 1992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를 발효시켰고 94년에는 제네바 합의로서 또 핵 포기를 약속했고 2000년 6.15선언 그리고 2005년 9.19 북경 육자회담 합의 그리고 2007년 2.13 합의 그리고 2007년 14선언 다 평화를 약속하고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북한 노동당 정권은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방식으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당당한 핵 보유국이 되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질 생각이 없다. 우라늄 농축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했던 자들이 지금도 나와가지고 핵 전문가인 것처럼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속고 국민들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속는 국민들은 독재자나 선동가의 밥이 됩니다. 이 국민들 탓을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치인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거짓말하는 존재니까 그건 접어두고 거기에 번번이 속아 넘어간 언론, 그 언론에 속아 넘어간 이 국민 책임입니다. 문득 2007년 7월로 월간조선에 실렸던 이순자 씨, 당시는 숙명여대 정보문헌학과 교수였습니다. 이분의 남편이 김재익 경제수석 비서관으로서 1993년 10월 9일 김정일이가 지시한 아웅산 테러로서 17명의 장차관급 엘리트가 죽을 때 거기 포함됐던 사람이 김재익 씨입니다. 그분의 경제수석 역할이 전두환 정권의 성공의 레일을 깔았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1980년대의 한국 경제를 잘 관리를 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세계 1등을 기록했습니다. 그 바탕을 만든 김재익 수석이 김정일이 지시한 테러로서 그 젊은 나이에 별세하고 말았습니다. 이 김정일, 김대중 회담을 지켜보던 이순자 씨가 월간조선에 기고한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7명의 인재를 앗아간 테러 사건은 가짜 김정일이 일으켰단 말인가? 김대중은 노벨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정의와 명예를 잃었다. 한 문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 똑같은 일이 지금 18년 뒤에 또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1983년 10월 9일 내 남편 김재익은 전두환 대통령의 아세안 국가 순방에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 중 미얀마 양곤에서 북한이 획책한 테러 사건인 아웅산 묘소에서의 폭발로 순직했다. 테러를 지시한 북한의 김정일은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과 수행원을 평양으로 초청하고 사흘 내내
우리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인간적인, 자상한, 정중한, 합리적인, 겸손한, 세련된 등의 수사를 받았으며 드디어 진짜 모습을 보게 됐다고 흥분하는 전 세계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내 남편을 포함한 17분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은 가짜 김정일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며 그 5년 뒤 대한항공 858기의 폭파도 진범 없는 사건이 되어버린 셈인가. 남편을 잃고 슬픔과 증오를 감내하며 살아왔지만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방송과 언론에 휘둘리며 김정일을 보기 시작하는 것만큼 참기 어려운 고통도 없을성 싶다. 23년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만 이들이 단 한순간 매스컴에 홀려 국가의 정체성도 잊어버린 채 인공기까지 내거는 모습에 교육자로서 자괴감을 피할 길이 없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렇게 교육시켰나? 체제에 대한 분별력을 텔레비전 화면보다 약하게 심어주었나? 남북관계란 설사 나와 내 아이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근본적으로 한민족임을 부정할 수 없는 성질일 것이다. 하지만 분단 기간만 55년이다. 그간 300만이 넘는 동족 상장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던 무장 도발의 주체가 우리와는 극단적으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는 집단이 더구나 단 한 번도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채 해방시켜야 할 대상으로만 보아온 그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플라스틱 꽃다발을 흔들며 아무리 우리 대통령을 환호하더라도 작금의 변화는 너무나 갑작스럽다. 금붕어가 사는 어항 속 물을 바꾸어 줄 때에도 급작스러운 변화는 금물인 법니다. 하물며 55년 동안 적으로 살아왔고 실제 그 탐박위에서 나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납치당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며 그들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내며 토끼처럼 살아왔는데 남과 북 상호 간의 차이를 완충 과정 하나 없이 이룰 수도 있는 것일까? 김대중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국회의원 선거 사흘 전에 불쑥 발표하더니 무엇을 어떻게 합의하고 오겠다는 대국민 합의조차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올라갔다. 그리고 연 사흘 동안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전체 주민의 10%도 안 되는 핵심 계층, 그들끼리만 모여 사는 성곽 같은 평양에서 세트처럼 지어진 궁전과 기네스북에 오를 3천만 권이 소장된 김일성 대학 도서관과 이해하기 힘든 컴퓨터 신기술에 홀려야 했다. 김정일이 김 대통령을 상석에 앉도록 배려했다며 감격스럽다고 언론이 호들갑을 떨었다. 손님이 상석인 것은 동서고금망론하고 예의이지 그게 왜 감격할 일일까? 도대체 우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북한 당국에 무엇을 빚지고 액을 했기에 김정일은 염려 마시오, 잘 해드릴 테니라고 하는 것일까? 한술 더 떠 전직 대통령들은 이를 보며 부러워만 한다. 시와 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언론과 지도자가 있는 한 우리 사회는 방어에 실패할 것이다. 가슴이 떨리는 걸 주체할 수가 없다. 서독도 통일을 위해 몇십 년씩 국민들을 단련시켜 준비했고 그럼에도 통일 후에 그 고생을 했는데 우린 사흘간 정상회담을 하면서 준비 대신 선동으로 남북 통일을 다 해버렸다. 감정적으로만. 초,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신적인 충격을 어떻게 막아줄 것인가. 절대적인 기준과 특수 상황에서의 사정을 분별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무조건 반공은 나쁜 것, 반통일적인 것으로 김정일은 좋은 사람으로 인식시켜주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남북 정상이 모여 자주적으로 통일하자고 발표를 했다. 일반적으로는 이 말이 지극히 당연하지만 우리는 특수 상황임을 분별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곳곳에서 분별력이 큰 학생들이 목청을 모아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칠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의 언론은 분별력을 잃었다. 개인이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방어를 못한다.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시와 비를 분별하지 못하는 언론과 지도자가 있는 한 우리 사회는 방어에 실패할 것이다. 평소에 나는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개방적인 사고를 해왔다고 자부한다. 단 한 번도 나 자신이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요즘 언론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이제 보수요 극우가 되어버렸다. 가족도 집단도 국가도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럴 때 경륜을 많이 쌓은 노인이 기성세대가 보수 세력의 균형을 잡아주어야 한다. 그런데 요즘 나를 보면 이 시대의 노인들은 시대를 뒤쫓는다고 젊은이들과 함께 놀아난다. 이 흔들리는 시대의 중심을 잡아줄 보수 세력은 어디로 간 것일까? 김대중 대통령은 남달리 고난을 많이 겪으며 평생 대통령이 되려고 노력한 분이다. 김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이란 도박에서 노벨 평화상을 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의 자산 중 조국, 반공, 애국, 충성, 명예, 정의, 용기, 자유를 잃고 돌아온 것은 아닐까?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소원은 성취했을지 몰라도 우린 그만큼 불행한 국민이 될 것 같다. 나를 포함한 내 주위 교직에 몸담고 있는 동료들은 더 이상 아이들과 제자들에게 대한민국, 내 나라를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말할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한 사람은,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닌데 라고 말하고 싶지만 대중이 진리라고 우기면 진리가 되어버리기도 한다. 보훈의 달, 동작동 국립묘지에 누워있는 내 남편의 묘 앞에서 이제 나는 희망은 보이지 않고 분노감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됐다. 18년 전에 쓴 말이 그 뒤에 그대로 한국에서 적용이 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와 비를,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언론과 지도자가 있는 한 우리 사회는 방어에 실패할 것이다. 방어에 실패했습니다. 김일성주의자, 즉 주사파라고 불리는 세력이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다는 야당과 언론의 비판에도 반론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는 대한민국이 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국민들이 주권자입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한반도는 그 이념 대결이 간단합니다. 민족사의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그 권력투쟁의 출발점은 누가 거짓말을 하느냐,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말 대 진실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판문점 회담은 국민들이 판단력을 흐리고 시와 비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의 온갖 연출, 장난, 무대장치,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속성을 알면 간단하게 거짓선동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정치적 용어는 180도로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들이 민족을 말할 때는 민족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말할 때는 전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평화를 말하고 화해를 말할 때는 국민을 분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비핵화를 말할 때는 핵무장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국가가 분별력을 잃은 날입니다. 그러나 국민마저 분별력을 잃지 않으면 국가를 지키고 다시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